평생 탈모인으로 불릴 일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 풍성 모발 수호자 노블라인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원장님, 과연 이 탈모는 언제쯤 극복이 될까요? 이 사람들이 달나라까지도 가는 이런 세상에 왜 탈모 이거 머리카락 하나 만드는 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모발을 다시 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의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에도 완전히 정복을 한 질병이 있느냐, 우리가 뭐 골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술해서 배 열고서 뜯어내는 수술들, 그런 거나 아니면은 몇몇 감염병들, 이런 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완전히 정복을 했다라는 그런 병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해나가는 그런 병들이 늘어났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늘어났지만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건 사실 아직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모의 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막 뭐 그냥 약 하나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막 난다거나, 아니면 뭘 하면은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배양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심으면 막 된다거나, 이런 거를 정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마 10년, 20년 안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4, 50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정복이라는 단어를, 정복이라는 의미를 꼭 그렇게 완벽한 것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남성용 탈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많이 정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같은 이런 탈모 속도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완전히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도 얼마나 해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미 빠져버린 부분에는 뒷머리를 뽑아다가 앞에다가 옮겨 심을 수 있는 이 모발이식 기술이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맨 처음에 모발이식 시작할 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모발이식은 성공률이 별로 높지 않은 수술이고, 매우 아파서 다시 하기는 힘든 그런 수술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악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모발이식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기술도 많이 늘어나서 모발이식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술이고, 결과가, 그리고 통증이나 이런 것도 부작용도 거의 없는 그런 수술로 많이 발전하게 됐죠. 그래서 약으로 탈모의 속도를 이렇게 낮춰놨지만 그래도 완전히 멈춰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은 뒤에 있는 모발들로 다시 앞쪽을 채워서 탈모인처럼 전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약을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탈모가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약발이 잘 안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발이 너무 가늘고 너무 약해서 모발이식으로 이렇게 앞에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모발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극소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을 보면은 탈모 초기에 약을 잘 먹어서 관리를 잘 하고 적절한 시기에 모발이식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본인이 퇴직할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사회생활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버티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성형 탈모가 있고 가족 중에 뭐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이 다 머리가 빠져 있고 막 이런 분들 그냥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말고, 이게 그 약 먹으면 부작용 있다고 그러던데, 이런 말에 너무 지레 겁먹지 마시고 근처의 병원에 가셔서 약이라도 꼭 드셔서 탈모 진행 속도를 좀 늦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가 될 때, 그럴 때 뒤쪽에 모발들을 앞쪽으로 옮겨 심는 또 모발이식을 하고 이러면은 아마 평생 탈모인으로 불릴 일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항상 풍성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풍성